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최근에 리플과 SEC 소송 일정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힘먼 연쇄 관련 문서가 리플에게 건네졌고요. 그리고 리플과 SEC 양 당사자의 약식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제출이 되어서 서서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리플이 SEC에 대한 약식 판결 이의 제기 관련 기사 먼저 공유 드리겠습니다. 리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소송 내내 SEC는 리플 XRP가 증권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법적 이론을 아직도 정립하지 못했다. 그리고 SEC가 진전시키는 이론은 그 사례를 증명하기에 불충분하고 내부적으로 하위 테스트의 요소마다 일관성이 없다. SEC는 법원에게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에 리플 XRP를 사용하는 결제 솔루션인 ODA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무시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신에 리플 XRP를 사들인 투자자들의 기대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요청했다. 즉 이 말은요. SEC는 결제 솔루션을 위한 리플 XRP 기반의 ODA 말고 ODA과 관계없이 XRP를 사들인 투자자들에게 초점을 맞춰달라고 법원에게 요구했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는 ODL에 관계없이 리플 XRP를 사들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투자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 증명해야만 하는 공동기업이라든가 투자 계약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밝히지 못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SEC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나는 송금 결제 서비스 활용되는 XRP 이런 것 관심 없고 나는 그냥 XRP를 아무 용도 없이 사고 있는 투자자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다라고 딱히 내가 보여줄 증거는 없지만 내 느낌에는 하위 개념에 충족하는 투자 계약으로 보이니까 리플 XRP는 증권이다. 이런 접근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소송에 들어간 비용들이 다 미국인들의 세금에서 나간 돈이 텐데 이 정도의 접근은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반면 SEC의 경우에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투자 계약에 있어서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지만 암묵적인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이런 사례에 의하면 리플 XRP도 증권이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보여줬는데요. 그들이 보여준 이러한 사례들, ATB 코인이라든가 텔레그램 사례는 모두 결정적으로 ICO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리플은 ICO를 진행하지 않았고 SEC 말대로 하면 ICO를 진행한 이더리움이 이 소송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SEC는 법원에게 요청한 리플의 ODL에 집중하지 말고 XRP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 심리에 집중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토레스 판사에게 리플을 위한 법정 조언자로서 지위를 부여해 달라고 했던 스펜드 더 비치의 경우는 어떨까요? 스펜드 더 비치는 이틀 전경 토레스 판사에게 리플을 위한 법정 조언자 지위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한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그들은 탭제츠와 아이레밋과 다른 관점에서 법정 조언자 브리핑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말은 즉 아이레밋과 탭제츠가 온디맨드 유동성, 즉 ODA 솔루션을 통한 결제 수단으로 XRP를 사용하는 반면에 스펜드 더 비츠는 XRP 레저와 XRP를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전송한다는 것인데요. 스펜드 더 비츠는 자사의 결제 솔루션을 리플의 지식과 동의 없이도 리플 블록체인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리플의 노력 없이는 토큰에 대한 어떠한 사용도 개발할 수 없다는 SEC의 주장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리플과 아무 관련 없이 자산의 결제 솔루션을 리플 블록체인을 사용했다는 건데요. 스펜드 더 비치의 케이스를 또 다르게 해석해보면 결국에는 결제 솔루션인 ODL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전송하기 위한 개인의 용도를 위해서 개인이 XRP를 사고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ODL에 집중하지 말라고 했던 SEC는 어떻게 반론할 수 있을까요? 스펜드 더 비치 설립자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시면 리플 XRP가 개인에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산은 사람들이 개인 간 결제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5초 만에 빠르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리플을 두드렸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리플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리플 XRP용 유틸리티를 만들 수 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것은 네트워크 트래픽에 따라 1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수 있는데 스펜드 더 비트를 사용하면 XRP 레저에서 트랜잭션을 완료하는데 3초에서 5초가 걸린다. 리플과 SEC 소송은 블록체인 기술을 모르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소송인 것 같은데요. 증권법으로 접근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면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공개된 리플과 SEC 양 당사자의 약식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도 보면 리플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여부를 해석하기 위해서 하위 테스트의 투자 계약에 대한 개념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 개념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얼마만큼 많은 증거와 논리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그러한 능력이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리플의 법정 조언자들 그리고 흰머전설 관련 문서들 역시 SEC가 그동안 제공했던 증거가 얼마나 사실에서 벗어난 것인지를 법원이 확인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전 SEC 커미셔너 조셉 그룬드페스트가 리플의 승소에 힘을 실어주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관련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셉 그룬드페스트가 누군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는 전 SEC 커미셔너입니다. 그룬드페스트 전 수석은 SEC와 클레이튼에게 리플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선언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중간시장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이탈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는 전례 없는 시나리오를 초래할 것으로 경고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간시장 서비스 제공 업체는 2차 시장, 즉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거래소에서 리플 XRP 상장 폐지로 인한 사용자의 수십억 달러 경제적 손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는 전통적인 증권법을 이더리움이 아닌 리플 XRP에 적용하는 것은 위원회의 재량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까지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이튼과 SEC는 이 중대한 경고를 무시했다고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코인음원 콘텐츠에서 하위 테스트의 시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하위 테스트는 하위 컴퍼니가 투자자들에게 분양한 오렌지 농장이 투자 계약이냐 여부에 대한 소송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SEC가 승리하면서 법원이 증권법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전 SEC 커미셔너는 대법원이 오렌지 자체가 증권이라고 판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대법원이 증권으로 해석한 것은 하위 컴퍼니가 진행한 사업의 완전한 패키지이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위 컴퍼니가 진행한 사업의 완전한 패키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위 컴퍼니가 투자자들에게 오렌지 농장을 매각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고요. 매각한 오렌지 농장에 대해서 투자자와 관리 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진행했었거든요. 즉 실제로 계약이 존재했었고 그것을 투자 계약의 의미, 증권의 의미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오렌지 자체를 증권으로 판결한 적이 없었다 함은 바로 이런 맥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리플과 리플 XRP의 비유를 해보자면 리플과 리플 XRP 사용자 사이에서 XRP가 속한 어떤 프로젝트나 더 큰 범위의 어떤 것과 관련해서 투자 계약도 없었지만 투자 계약이 있었다고 한들 XRP 자체를 하위 개념에 억지로 개입해서 그것을 투자 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또 SEC가 승리할 경우 우리는 둥근 구멍에 네모난 페그를 맞추려고 하는 미친 정권을 얻게 된다. 그렇지만 만약 리플 XRP가 승리한다면 순찰 중에 몇 안 되는 경찰 중 한 명이 약해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아마 리플과 SEC 소송이 업계에 남길 수 있는 주요한 업적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이 소송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생겨야 결국에는 해당 산업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리플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고 길고 긴 여정이었겠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면서 힘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승소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도 이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